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성균관 유도의 전하남 도본부 총목장님을 맡고 우리 유림들 지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그 이력사항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덕근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4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덕근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자주 뵙고요.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또 굴에는 또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면서도 좋고 떠날 때도 아쉬움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가슴에 담고 이렇게 삽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는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연구한 사람들, 특히 이제 정도전 선생이 왜 그 조선을 세웠는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책에서 보실 때하고 보실 때 다르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고, 또 그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편하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지금 공부가 선생님이 얘기들을 모르니까 나무래니까 여기 학교 가기 싫어하거든요. 학교가 있는 자체는 모르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모르는 사람 위주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는 사람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향교에 오신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위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하면 그 책에도 써놨지만 이 선비의 그 개념에 대해서 4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선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21세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외국의 이론을 갖고 풀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사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선비 사상이 세계 최고의 학문이라고 외국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에게 길을 묻다. 제가 그 사자 소학책을 쓸 때 주인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성에서 그 학생들 갑골 문자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갑골 문자를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굶주릴 기 그러면 왜 그걸 기라고 발음하냐, 그거는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길 형편이다, 그래서 발음을 기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낱말을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먹을 때도 이 하나의 획을 그어가지고 근본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라는 말을 쓸 때가 모든 기준은 나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선비의 발자취,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을 좀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훨씬 잘 살아오셨는데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잖아요. 우리는 행복 그러면 젊은 날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저명한 성인들은 늙었을 때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의 행복. 그래서 리치라는 그 한자가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 리치가 부자란 뜻이 된 것은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이름이 따와가지고 리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이 하는 말이 정말로
나이가 드셨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행복해야 된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든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싫어하는데 인도에서는 인디안들은 나이 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이 드는 것을. 그리고 그 인디안들은 생일 잔치를 차릴 때 그 사람이 작년하고 얼마나 변화가 많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져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생일 잔치를 안 해줍니다. 우리는 해만 지나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비에게 길을 묻다.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내용에서 선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으시고. 이 화면을 보고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 그러면 글만 읽는 걸로 했는데 원래 그 맹자의 선비 사상은 뭐냐면 위정자가 정치를 잘 못하면 그것도 선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선비가 경전을 통해서 왕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왕이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면 왕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선비죠. 그래서 옛날에 그 궁궐에서 왕과 이렇게 나라의 그 통치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경연이라고 하잖아요. 경연.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왕세자들한테 왕도의 길, 민본의 길 이거를 가르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글서 해가지고 서연. 어른이 왕이 돼서 했을 때는 경연.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선비 사상을 생각할 때 한 군의 한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못다는 것은 선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 나라의 원로들이 글이나 책으로 해서 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옮겼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빼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그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 총선이 되면 이 민본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근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TV 토론을 보더라도 외국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고 한국인의 개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인연의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거는 신화적인 건데 자식이 먼저 생기고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도 집에 좋은 친구들이 오면 절에 가 있는 자녀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맺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맺어줘요. 우리는 어쩝니까? 자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버지 친구가 오면 너희들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본래 옛날 선비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너희들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듣게 하는 거예요. 같이 듣게. 그래서 했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윤채식 그 선비의 그 하루 일과입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하루 일과 그 이렇게 세웁니까? 네. 저는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갑골 문자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정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대로 못 하는데 하나 이제 더 우리 하면은 이것을 보시고는 또 말씀하시게요. 우리가 그 정도전에 대해서 약간 그 잘못 아는 것도 있고 그 역사가들이 쓰면서 그 고려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각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왕조실록이나 경국전을 보면 경국전을 경국대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것도 우리나라 8개가 됐잖아요. 근데 외국 학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유학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맹 사상이 진짜로 꽃피운 것은 우리 한국. 그래서 이 동쪽 여기에가 들어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은 한국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는가요? 정도전에 대해서. 혹시 서울 가서 피막길 봤어요? 피막길은 왕들이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서민들이 말을 타고 가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죠. 옛날에 정조대왕이 수원에 이렇게 자기 아버지 묘소를 가고 할 때 보면 이 왕이 움직이면 고속도로 16차선 정도의 길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강을 갖다가 땅으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은 배를 갖다가 걷어 들여가지고 이게 규격에 맞게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배를 전부 잘라서 만들죠. 그래서 왕이 한번 지나가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명자는 그 왕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장 연습도 겨울에 하도록 합니다. 딴 때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도전의 그 민본, 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정조 임금께서는 이 정도전의 그 사상을 제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날마다 경연을 하고 조회할 때 신하들을 불러서 딱 2가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백성을 위한 일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전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것 외에 또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부인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이제까지 가부장적인 그 사회를 많이 살아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발달이 그렇습니다. 농업 사회를 했을 때는 힘이 센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힘을 안 쓰고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다 세상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금융기관에 옛날에 그 월급을 타면 노란 봉투에다가 받을 때 하고 얼마 지나가지고 노란 봉투 필요 없이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은행에서 바로 빠져나가보잖아요. 옛날에 노란 봉투를 주머니에다 넣을 때는 남편이 학수고대로 기다리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남편이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왜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 변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전 그 선비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백성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선비들이 그 유배를 와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게 아주 많아요. 유배를 와가지고. 그래서 이 나주 다시를 혹시 가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견학을 하러 가는데 버스로만 해서 돌아버립니다. 근데 경북 그 도산서원을 가면 거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별로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셔야 시간이 잘 갑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피동적으로 있으면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재밌는 것이죠. 그죠?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 본래 여기 구례 사셔요? 네. 방광초등학교, 구례 북중학교, 구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아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들은 옛날 학문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본을 갖다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본인 그러면 나는 옛날 사상을 현대에 잘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해보시고 더 또 생각이 되시면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알죠? 초등학교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몰라요? 알죠.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을 벌려야 기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진맥진,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기가 안 돌아보면 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호흡을 같이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구례로 들어오면 공기가 맑잖아요. 호흡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흐린 데를 가면 탁탁하잖아요. 말씀을 하시라. 말씀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란 말은 말이 있는데 말은 유학자의 무기입니다. 세계의 모든 정권은 무인 정권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만 문인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무기는 말과 글과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자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유림, 유교 이렇게 유자를 할 때도 한자는 발음이 같으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유교유 저렇게도 하지만 부드러울 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한 사람은 목에다 힘을 준 사람이 아니고 말과 행동과 글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유림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정말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라는 글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인의예지할 때 예자가 남쪽에 우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1번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예를 지켜야 되고 나는 그냥 해도 되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자,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되도록이면 말씀을 하시. 한번 정도 전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네. 한마디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생각나는 건 네. 제가 최근에 생각나는 건 민본을 군민을 위한 일 그러니까 찬성을 해야 될까 반대를 해야 될까 그거 문제인데요. 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산동에 골프장이 지어지려고 해요. 그렇죠. 산으로 건다고. 네. 산동의 구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찬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골프장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나오는 농약 이런 것들이 산동에 정말 제일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인 산수유 나무가 산수유 열매가 그 아름다운 계곡이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난 반대를 해야 될까. 그런 게 가장 큰 요즘의 화두이긴 한데요.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45인데 55년, 55살, 65살 됐을 때 나의 찬성과 반대의 결과가 우리 구례군에 어떤 걸 초래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조금 있어요. 아까 민본 그러니까 군민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그게 제일 크게 떠올랐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어르신들이 자리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지역에 거의 70년, 80년을 계신 분들인데 그냥 그런 문제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외국은 이렇게 장소에 모이면 토론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구례 발전을 위한다면 골프장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또 후손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이 이제 후손한테 미칠 걸 생각한다면 아니 되고 이런 부분에 그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냐면 마이크 잡고 외치는 것만 합니다. 이것이 좀 우리나라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그러면 극과 극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해야 되죠. 기본으로는 구례에도 이익이 되고 구례 군민에도 이익이 되고 또 구례 사람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것도 하지만 지금 내가 골프장 만드는 것을 뉴스를 보니까 이 구례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상가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군민들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여기 골프 치신 분 계세요? 이게 골프 치신 분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고 저희들은 이렇게 정몽주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정도전 선생의 그 책을 읽으면 가슴이 막 떨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왜 이렇게 향교를 출입하게 됐는가? 어떤 이유로 여기를 들어오시게 됐는가? 누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면 내가 유림에 이렇게 와 있다 보니까 유림이 나아갈 방향이 좀 이렇게 나갔으면 쓰겠다.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혹시 다음에 오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간이 되면 동네 애기들이 전부 그리 갑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야기를 막 만들어 지어요. 근데 애기들은 그런지 알면서 또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고 후배들이 오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훈시를 하고 나무래려고 하면 절대 요새 얘기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으면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일이 있느냐?
긴급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옆에 그 일요일 날 우리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요. 근데 그 삼겹살을 대접하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란 놈이 그 내년에 또 내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웃고 그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참 그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답단 말도 서로가 알아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아 그래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틀려 이런 사람 절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피노키오 책을 딱 갖다 주면 그걸 읽고 지가 스스로 이야기에 감동이 돼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22일부터 보성 여성유도회에서 나흘 동안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완전히 바꿨어요. 왜냐하면 노인과 바다, 어린 왕자 그 책을 같이 읽고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구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꿨거든요. 학생들도 오고 아줌마들도 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 대강 알아요. 자, 전화를 딱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이제 빨리 끊고 왔고 싶은가? 내 전화가 별로 달갑지 않은가?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감독. 자, 전화를 했는데 저놈이 지금 자빠져서 받은가? 서서 받은가? 앉아서 받은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목소리 들어보면 이놈이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그래서 1번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1번은 허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요새 청년들 허리가 없어요. 구부러졌어요. 허리가 구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앉을 때도 허리를 반드시 펴야 됩니다. 자, 남자는 등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남자는 힘을 쓰는 쪽이 아픕니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앞쪽이 아파요. 앞쪽이. 그래서 옛날 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동의보감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세요. 2560쪽입니다. 그래서 자, 유림도 공자의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당에서 남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자, 선비가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얼굴이 희일갖고 걸어가 다니기도 못해. 이런 선비는 절대 훌륭한 선비가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이에요. 말을 하지 않으면 연구에 나왔습니다. 낱말을 잊어버려요. 자, 집에서 뭔 낱말을 그 말이 뭔 말이요? 그러고 지금 뭘로 가고 있다? 치매로 가고 있다.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고 새로운 낱말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성인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낱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하죠. 욕이 나온 사람, 세상 불평이 나온 사람,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젊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네. 그 발표해서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박수를 치면 누구한테 좋냐면 자기한테 좋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하고 쉴게요. 뇌하고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같은 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한 것보다는 악수를 하면 뇌가 같이 발달이 됩니다. 몸도 같이 발달이 돼요.
외국 사람들은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선비의 길이에요. 나를 위하는 길. 나를 위한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한 나, 건강한 정신을 가진 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선비들 이야기할 때 10분 쉬었다가 그래도 되지요. 네. 쉬었다가 하실 때는 서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십시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예.